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이제 결혼했다고 해서 마냥 부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여러분은 결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 있죠. 뭐 친구나 아니면 뭐 아는 형님 아니면 뭐 형제가 있으면 뭐 형 누나 뭐 이런 분들 중에서 먼저 시집장가 가신 분들 있죠. 여러분도 이제 남의 결혼식 가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결혼식 가면 어때요? 부럽습니까? 뭐 부러운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저는 제가 나이를 먹을 입장인가 어떤 생각 드는지 아십니까? 이런 힘든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잘 극복하고 살 수 있을까? 음,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나중에 갈라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듭니다. 뭐 그분한테 정말 미안하겠지만 그 요즘 결혼식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요즘엔 그 주례하신 분이 없어요. 그냥 사회자만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통 이제 은사분들 초대해가지고 주례하지 않습니까? 주례. 예. 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위해서 앞으로 힘든 일이 있고 수많은 고통과 역경이 있어도 함께 의지하고 함께 협력하고 배려하고 살 자신 있겠습니까? 네, 물어보죠. 그 신랑이 예! 하면서 막 대답하잖아요. 요즘 이런 거 없는 것 같더라고. 없어요. 아니면 이제 뭐 신부 땡땡양은 신랑 땡땡구를 위해서 앞으로 변치 않고 한 남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기르고 사랑하며 평생을 책임지고 살 자신 있습니까? 라고 하면 네! 이런 대답을 했는데 요즘엔 그런 거 없죠. 안 해. 옛날 결혼식이 있어요. 옛날 결혼식이. 요즘에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안 해요.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야. 맞죠? 결혼식 갔다 오시면 이런 멘트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못 들었을 거야. 왜냐? 못 지키니까. 부모님 오세요? 못 지키니까 이거를. 요즘 결혼 100년 해로가 있으니까 100년 해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결혼하면 평생 같이 간대? 물론 우리 부모님 때는 그랬죠. 우리 부모님 때는 보면 안 맞아서 참고 사는 분도 많았죠.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그런 거 뭐냐. 워낙에 뭐 이혼한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뭐 백녀해로 뭐 건물이 파뿌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죠. 이제 못 지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아주 젊을 때 결혼식 갈 때하고 최근에 결혼식 갈 때 마음가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결혼식이 부러워하던 시절이 있었죠. 한 십 몇 년 전에. 막 그때는 막 결혼식 하면 야 부럽다. 왜냐면 그때는 저도 순진하게 이 결혼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아 결혼하면 다 행복하게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저도 흑화 많이 됐죠 이게. 그때는 어리니까 세상 물정 모르니까 아 결혼하면 다 잘 살겠지. 그래 남자는 결혼해야 잘 살아. 저도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예. 그때하고 지금 달라. 그때는 한 2010년 초반이고 지금 2025년이고. 그러니까 십몇 년 사이에 뭐 출산이나 어떤 결혼 문화가 엄청나게 변했어요. 엄청나게. 그때 한 10년 전에 결혼하신 분은 신부 나이가 보통 30 넘지 않았어요. 많아야 29 정도? 그러니까 최근에도 결혼식 한 이제 사촌 동생들 보면 제 사촌 여동생이 나이가 보자 언제 결혼했지? 작년에 결혼했나? 아 재작년에 결혼했구나. 걔가 9호니까 아 서른에 서른. 네, 서른에 결혼했어요. 서른. 뭐 최근에 결혼식 한 신부 나이도 한 29, 서른이야. 많은 게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뭐 요즘에 여자분들 30대 중반 결혼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난 30대 중반 이상 결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앞으로 더 볼 일 없겠지. 남자가 바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아마 저 같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한 십몇 년 전까지 막 결혼하면 야 부럽다. 나는 저런 자 못 만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한숨 쉬는 사람도 많았을 거야.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요. 어떤 결혼식 갔다 오면 이 사람 들어. 야, 얘네들 몇 년까지 살려나? 언제 콩깍지 벗겨지려나?
아니면 이런 거지, 뭐, 야, 신부 돈도 없는데 나중에 남자가 살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갈아설 것 같은데? 이 생각 든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혼을 마냥 행복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어. 진짜로. 그리고 진짜 결혼을 많이 안 해. 예. 정말 결혼을 많이 안 해요. 제가 예전에 그 예식장에서 아르바이트 했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중반에 예식장 아르바이트 했었어. 예. 예식장이 엄청 큰 곳이었습니다. 예식장이 5층짜리 건물이었어. 5층짜리 건물. 그때는 결혼식 너무 많이 했어요. 그때는 제가 얘기했죠. 한 층에 결혼식이 15상 있다고. 한 층에 15상. 그러니까 그때 5층짜리 건물인데 5층이 창고고 1층이 주차장. 주차장이고 이제 사무실이고 2층, 3층, 4층이 이제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예,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구조가. 우측이 결혼식장, 좌측이 뷔페였습니다. 식당. 그 중간에 화장실, 계단 있고. 예, 이런 구조였어. 결혼식이 거짓말하고 11시부터 4시까지 있습니다. 20분에 한 상. 1시간에 3쌍이죠. 11시부터 4시까지 꽉 찼어. 그래서 2, 3, 4층. 한 층에 결혼식이 15쌍. 45쌍이에요. 예,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그때 하루에 결혼식 하기 5,000명이었어. 층마다 5,000명. 5,000명이었어.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결혼식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하객들이 있잖아요. 쪼그리고 먹었다니까. 자리 없다 해가지고 있잖아요. 서서 먹고 아니면 있잖아요. 그 음료수 박스 있죠. 맥주 박스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앉아서 먹었어요. 여자분들 있잖아요. 그 투표 차림 앉아서 먹었다니까 이게.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게. 예. 그만큼 결혼식이 많았어. 근데 지금은요. 제가 기억하기에 그 예식장에 보니까 결혼식 하는 하루 결혼식 그 커플이 한 5쌍밖에 안 보는 것 같아서 다 6쌍. 이거 완전히 준 거야 이게. 그러니까 확실히 예전보다 결혼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분명해. 그런데 이혼은 적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보면 전체 혼인 코스 대비 이혼율이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 예,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도 그렇게 많이 한다 볼 수 없지만 이혼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이게. 이혼하는 사람도. 뭐 최근에 이혼하셨다거나 이혼하려고 법원을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놀랬죠. 가보니까. 왜냐 우리 말고도 결혼하려고 주위 선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슨 팬 사인회도 아니고 이 많은 거야 이게.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매년 이혼하는 사람이 거의 한 10만 상 가까이 됩니다. 10만 상. 그러면 하루에 한 250상 이상은 이혼한다고 봐야겠죠. 매일같이. 전국에서. 뭐 안 맞으면 이혼할 수 있죠. 안 맞으면. 근데 너무 안 맞는 사람이 많은 거지. 이게 요즘에는 그만큼 뭐 10년, 20년 결혼생활 유지하는 게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령 만약에 이혼 안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나중에 또 이혼할 가능성도 있는 거야. 어. 뭐 자식 커가지고 이혼한다 안 한다 하더라도 자식 다 크고 나면 이혼할 가능성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면 그만큼 이 대한민국 땅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게 많이 힘듭니다. 특히 국내혼은 더 힘든 것 같아요. 한국 여자분들 정말 죄송한데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국내에서 결혼해서 사는 게 사실 이제 무조건적인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남자들이 국제결혼 쪽으로 더 많이 가닥을 잡을 거예요. 국내혼은 쪼그라들겠죠. 좀 작아지겠죠. 왜냐하면 국제결혼도 사실 뭐 실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한국보단 적어요. 월등하게 적어요.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 주변에 있지만 뭐 살다가 문제 생겨 갈라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이게. 물론 국제결혼 하면서 이제 살면서 문제 생긴 경우도 종종 있긴 하지만 충분히 극복 가능해요. 예. 남편이 아픈 데 있다거나 뭐 돈 문제가 심하지 않은 이상은 웬만하면 이혼 잘 안 해. 웬만하면. 예. 그래서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남들이 옛날처럼 국내혼에 대해서 그렇게 목을 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율 50% 육박. 나머지 40% 기혼 상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살거나
이혼 직전인 경우도 있다고 봄. 결혼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10%도 안 될 듯이라고 조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이 결혼에 대한 환상이 벗겨진 이유가 뭐냐면 한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랬습니다. 한 2010년 초반 때까지만 해도 남자는 장가를 가야 행복하다. 어떻게든 와이프랑 안 맞아도 자녀 낳고 2세가 생기면 잘 산다. 자식 낳으면 잘 산다. 이게 기본 메타였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깨져버렸죠. 오히려 남자가 자식까지 있으면 이혼 50%도 못한다. 이거 알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혼 안 했을 뿐이지 자식만이었으면 진작에 이혼할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왜 남자 자식 있으면 못하는지 아세요? 보통 자식이 엄마 쪽 가면 재산분할때 많이 불리하고, 그리고 엄마 쪽으로 가게 되면 뭐 면접 교섭권을 얻는다 하더라도 내가 자식을 만날 기회가 얼마 없고, 그리고 양육비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한테 좀 불리해 이게.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거 알기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분들 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 이게 뭐냐면 와이프랑 안 맞고 그냥 갑방 쓰고 진짜 안 보고 싶어. 근데 자식이 눈에 밟히다 보니까, 그리고 이혼하면 내가 불리할 거 아니까 이혼 안 하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딱 이제 자식 딱 수능 치고 대학 입학할 때까지만 참는 거죠 이게. 그 날짜만 기다리는 거야. 그런 분들 좀 있을 거야. 연포팀 분들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분명히 와이프는 안 맞아. 그냥 와이프랑 잠자리도 싫어요. 그래서 갑방 쓰는 거야 이게. 그 남자는 그냥 서재에 자는 거야 이게. 이불 깔고. 그러니까 뭐 자식이 없으면 한 테이블에 밥 먹는 경우도 없어요. 뭐 자식이 뭐 한국 가가지고 없잖아. 그럼 뭐 부부끼리 얘기도 안 해요. 인사도 안 해. 그럼 사회생활이 끝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이 이제 뭐 중간에 이혼하면 뭐 한쪽이 없으면 또 자식이 또 나중에 힘들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원망받을 게 빤히 보이니까 자식이 딱 이제 성인 될 때까지 참자. 그런 분도 있을 거야 이게. 근데 난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 안 맞으면 진짜 끝내야죠. 안 맞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 때문에 밟혀가지고 못한다는 게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긴 해요. 그런 분들이 좀 많을 거야 이게. 그러면 아까 이혼한 사람들, 이혼은 확실히 불행한 게 맞죠. 이혼은 불행하니까 이혼하는 거야. 이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맞죠? 그런 사람들 빼고도 이혼 안 했음에도 행복하지 못한 결혼생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이미 미혼 남자들이 많이 알아버렸습니다. 이게. 많이 알아버렸어요. 이게 큽니다. 여자분들이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이게 바뀌었다는 게 너무 커요. 결혼 남자 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 근데 지금 결혼할 만한 조건을 만든 남자들도 예전처럼 결혼에 목매지 않아요. 왜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자분 들으면 좀 아프겠지만 들으십시오. 지금 결혼시장에 나온 여자분들 중에 사실 괜찮은 여자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문제 있다기보다는 어떤 멘탈이나 기본적인 개념이 좋은 배우자로서 부족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걸 남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은,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고 그냥 조건이나 아니면 이제 배경 보고 자기가 이제 나이 먹고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을 덜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나온 사람이 너무 절대다수예요, 이게. 남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남자가 뭐 좋은 짝, 그러니까 남자가 정말 돈 많은 여자 만나서 나 일 그만두고 그냥 뭐 전업주부 살겠다. 여자는 일 시키고. 그런 남자 있습니까? 뭐 잘 찾아보면 있겠지만 그런 남자는 거의 없어, 보통. 남자는 결혼하고서 이제 와이프한테 빨대꽃 뺐다. 나는 그냥 일 안 하겠다. 셔터맨 살겠다. 그런 사람들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애초에 여자분들이 걸러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들은 반대로 그런 마인드가 아직 너무 많아, 이게. 남편을 의지하기 위해서. 너무 많아, 이게. 말은 안 하지만. 그리고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 없는 여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모성애가 없어요, 이게. 모성애가. 순종도 없습니다. 순종이 뭐예요? 좋든 싫든 간에 한 사람 바라보고 한 사람을 의지하고 한 사람만 진짜 내 짝이 생각하고 만나는 거. 요즘에는 불륜도 많이 저지르고, 사실 이것도 남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리고 좀 배우자로서 뭔가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게. 예.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 거예요. 근데 현실이에요, 현실. 남들이 그런 거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여자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좋은 여자는 이미 시집을 갔습니다. 그 나이 먹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좋은 여자일수록 자기의 가치를 알아요. 가치를. 그래서 내가 정말 괜찮을 때 좀 괜찮은 자 만나서 일찍이 결혼생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게 그분이 좋은 여자죠. 그런 분들은 이미 떠났고요. 이제 나이 차서 남아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없다는 거 남자들도 압니다. 아니까 굳이 옛날처럼 남들이 여자 만나서 이제 비 맞추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이 좀 이 결혼이나 어떤 그런 행복이나 믿음이 없어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큽니다. 이게 엄청나게 커요. 그거는 누가 만들었을까? 여자분들이 많이 만들었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예. 그럼 앞으로 여자분들이 결혼식 나와도 결혼 못하고 예, 나이 먹고 있잖아요. 혼자 살거나 부모님한테 얹어 사는 분들이 많아질 겁니다. 절대적으로 많아질 겁니다. 지금 여자분들이 결혼식 나와도 번번이 이제 그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나이만 차고 결국에는 이제 떠나는 분들 많잖아요. 앞으로 더 많을 거야. 이제는 뭐 결혼하겠다고 막 애써도 안 돼,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뭔가 병 느끼지 않습니까? 왜냐, 남들이 안 만나면 그만이야. 그럼 같은 동성 만나실 거예요? 뭐 같은 여자끼리 결혼할 거야? 안 되잖아, 이게.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자들이 백날 첫날 뭐 결혼하겠다, 뭐 어디 뭐 선 나가고 뭐 연애 프로 봐도 남자가 노하면 그만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남자 노하고 있잖아, 이게. 그래서 앞으로 여자분들이 나이가 차면 그냥 대부분 결혼 못 가는 거야. 대부분. 뭐 여자 쪽 집안이 정말 괜찮고 여자가 정말 남자 있어 능력이 좋고 뭐 그런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소수입니다. 소수. 정말 소수입니다. 별로 대단할 거 없고 벌이도 안 좋고 그럼 사실상 끝난 거 이거는. 그러면서 뭐 남자 뭐 사랑 운운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모순. 예. 그렇지 않습니까? 좀 지금 여자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이제 사랑 운운하시면 안 돼요. 누가 믿습니까 그거를? 어? 정말 사랑 운운한 사람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맞잖아요. 내가 지금 만난 남자보다 좋은 짝이 있으면 환승 연애하고 그게 사랑이야? 사랑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랑 운운하는 게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나이 한참 먹고 소물구성 꽉 차가지고 죄송하지만 남자도 순진하지 않거든요. 남자도 이제 소물구성 강해가지고 이미 나이 차이 여자는 압니다. 젊을 때 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뭐 연애 경험도 많고 이미 비교 대상이 많은데 이제 와서 결혼하겠다고? 아, 굳이 결혼 안 해도 좋으니까 나오지 마세요 이게. 예. 어차피 나와봤자 상처만 있습니다. 왜냐 아무도 선택 안 하니까. 예. 특히 여자분들 왜 돌싱 프로그램 보면서 이제 희망 가지는데 현실하고 돌싱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남자는 그거 안 봅니다. 남자는 그 돌싱 프로그램 안 보죠. 나이 차는 이제 남자 자 나와가지고 짝짓기 한 프로그램 안 보잖아. 왜 안 본지 아십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거기서 현실이 없어요. 남자 뭐가 아쉬워서 나이 차 여자를 가지고 힘겨루기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사기도 벅차 죽겠는데. 나이 뭐 그런 거나 보고 있으니까 메타인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남자들이 어떤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졌고 이 결혼이 예, 무한 어떤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버렸고 거기다가 결혼 잘못하면 골로 간다는 것을 이미 남자들이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이제 남들이 나이 먹어서 그런 리스크를 지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국내 시장만큼. 그래서 앞으로 국내혼이 많이 암울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혼인건수 늘어난다 하는 것도 국내혼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국제결혼 때문에 늘어난 국제결혼 때문에. 예. 국격이 늘어나서 이제 이게 커버 치는 겁니다. 이미 국내혼은 답이 없어요. 오래 전부터 답이 없어요. 어떤 남자가 순진하게 국내에서 이제 나이 차가지고 나이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접선을 할까 이게.
이미 신뢰라는 감정이 다 깨져나갔는데. 결혼 신뢰가 중요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신뢰 감정이 없는데 여자한테 뭔가 신뢰가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남자들이 순진하게 결혼하다 나올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남들이 순진하게 여자 외모만 보고 다른 건 안 보고 아마 결혼하는 것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집이 별로면 웬만하면 결혼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여자가 나이가 차면 결혼 안 할 겁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연애도 안 할 거야. 예. 뭐 국내 짝이 없으면 외국 가서 찾죠. 뭐 일본이나 아니면 뭐 정 없으면 동남아 가겠죠. 왜 신기한 게 뭐냐면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국제결혼 커플이나 아니면 이제 뭐 외국 여사하고 연애하는 이제 그런 유튜브 보면 조회수가 엄청 높죠. 그건 계속 떡상을 하거든요. 그거 누가 볼까요? 보통 결혼 정년기인 남자들이 많이 봅니다. 왜냐? 그런 거 보면서 이제 희망을 가지려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뭐 국제 결혼하신 분들 그런 유튜브 컨텐츠는 굉장히 떡상을 합니다. 떡상을 해. 정작 국내오는 인기가 없어요. 왜 인기가 없을까? 남자들이 안 봐.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이제 뭐 짝짓기 프로그램 그런 이제 영상 관련 조회수보다 국제 결혼하신 분들 조회수 훨씬 더 나아. 훨씬 더 많이 나온다니까. 그게 뭘 의미할까, 이게? 남자들이 국내혼을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어린 친구들 더 관심 안 가져. 어린 친구들은. 지금 남자들 한 30대 초반, 20대 후반 친구들 더 관심 안 가집니다. 그런 친구들 중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도 있어. 그냥 나는 결혼자고 외국 찾겠다. 오히려 젊을 때 찾아야 더 어리고 좋은 신부를 만날 수 있다. 예.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도 있다 보니까 지금 남자가 30대 후반 이런 된 사람이 한 몇 년 지나잖아요. 그럼 그 남자들은 아마 결혼을 포기하거나 뭐 국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 친구들 사실상 그 친구들은 더 심해. 그러면 사실상 이제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여자분들 있잖아요. 이제 나이 차가지고 뭐 짝을 찾려는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여자분들 있잖아요. 결혼하려면 남자한테 뭔가 증명해야 될 겁니다. 예, 증명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힘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오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 예, 답이 없으니까 국제결혼이 커지는 거야. 왜 국내혼이 답이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예전처럼 남자가 순진하게 여자가 원하는 대로 결혼해 준다거나 가진 것도 없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사는 모습은 현실 속에서는 없을 겁니다. 뭐 드라마에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가 산 현실에서는 좀처럼 찾기 힘들 겁니다. 왜냐? 앞으로 남자들이 그걸 안 받아줄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